73페이지 3페이지 위에다가 그림 하나 그림 2개 정도를 그리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자기 공장이 있어요. 갑이 얘가 이제 공장재단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들겠대. 이렇게 해서 A 공장재단을 만들고 갑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요. B 공장재단 또 만들고. 이게 뭔데? 교집합.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고 교집합. 그건 안 돼요. 교집합은 못 만들어. 이렇게 하나가 동시에 두 군데 공장재단에 속하게, 그렇게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겠대. 갑이 자기 공장이에요. 그 다음 을공장이 있어요. 을공장, 갑공장, 을공장. 그러니까 내 공장과 남이 공장 빌려왔어. 소유자가 다른 건데 이렇게 묶어서 A 공장재단을 만들겠대요. 소유자가 다른 거를 묶어서 이건 돼요. 교집합은 못 만드는데 소유자가 다른 거는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공장재단 만들 수 있다. 내 것도 넣을 수 있고 남의 거 빌려서 넣을 수도 있어요. 가능해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모의고사는 잘 나오거든요. 이 표현이. 자, 내 공장이 일로 들어갔어요. 내 공장이. 내 공장 건물도 들어갔잖아요. 그럼 내 거니까 소유권이 들어간 거야. 소유권. 그러면 갑구에다가 적어주래. 소유권이니까 갑구. 이 공장 건물이 들어갔다고. 소유권이니까. 남이 공장 빌려서 넣었어요. 남이 공장, 을공장 전세로 빌렸대요. 그러면 을공장 건물 등기부 을구죠. 전세는 빌려온 거니까 을구. 소유권은 갑구, 얘는 을구. 을구에다가 적어주래요. 만약에 내 것만 다 넣는다 그러면 소유권이라고 법조문에 돼 있을 거야. 근데 내 것도 넣을 수 있고 남의 것도 넣을 수 있으니까 이 표현이 뭐라고 돼 있냐면 해당 구에, 해당하는 구에 표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 구의 표시. 해당 구의 표시. 이 해당 구가 뭔데요? 갑구 또는 을구. 해당하는 구에 표시하래. 소유권이면 갑구, 소유권이면 전세권이면 을구, 내 거면 갑구, 남의 거면 을구에다가 표시하라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 표현도 요 그림에서 따와서 요게 이제 모의고사에 잘 나오네요. 모의고사에. 본시험은 나온 적이 없어요. 임목법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얘는 좀 내용이 어려워서 나온 적 없는데 모의고사는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 그죠? 내 것만 넣는 게 아니라 남의 것도 넣을 수가 있다. 그럼 내 게 들어갔으면 갑구에다가, 남의 게 들어갔으면 을구에다가, 그거를 법조문은 해당 구에 표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책에 안 나왔으니까 그림만 좀 그려주면 되겠다. 저렇게. 그리고 앞에 가서 71페이지 한 장 앞으로 거기 맨 위에 판례가 있죠. 세차장 구조물 판례가 있어요. 71페이지에서 판례에서 1번 판례예요. 1번 판례가 세차장 구조물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지붕, 기둥, 지붕, 기둥, 지붕이고 기둥, 칸막이, 차가 들어가요. 동전 넣고 세차하고 나가. 셀프 세차장이었어. 셀프 세차. 차가 들어가서 세차하고 나가고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게 건축물인지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건축물은 아까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기둥, 지붕, 주벽. 기둥, 지붕, 주벽 없네. 주된 벽이 없어요. 뚫려 있잖아. 건축물이 아니다.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다 있었는데, 다 있어야 되는데 주벽이 없으니까 건축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봤어요. 이게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정착물인지 보려고. 기둥 부분을 여기다 돋보기를 들이댔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볼트로 조여져 있어요. 세면 바닥에 볼트로 박혀 있다고. 제가 가서 눈으로 봤거든.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돼요. 볼트 조립 방식. 볼트를 풀면 해체가 돼.
정착물은 토지에 꽉 붙어 있어야 돼요. 얘는 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물도 아니다. 건축물이 아닌 이유는 주벽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착물이 아닌 이유는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되니까. 얘는 뭔데요? 영업시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업시설이라고 불러요. 영업시설에 불과하니까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시설권리금으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안 된다 이거는. 건축물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고. 건축물이 아닌 이유는 벽이 없으니까. 주된 벽이. 정착물이 아닌 이유는 볼트를 풀면 쉽게 풀리니까. 영업시설이니까 안 된다. 그렇게. 그 판례까지 보시면 이제 중개대상물은 끝났어요. 중개대상물. 그리고 뭐도 있냐면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중개대상 권리가 있는데 아까 넘어간 게 있어요. 59페이지에서 파란색 5번이 있거든요. 59페이지 파란색 5번.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매매를 중개했대요. 그럼 매매면 어떤 권리가 넘어갈까요? 민법 시간에 배웠는데 소유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잖아. 그럼 임대차 계약이면요? 임차권. 전세면 전세권. 그런 게 중개대상 권리예요. 자, 그래서 소유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이 5가지는 고민하면 안 돼. 절대로 고민하면 안 돼. 소유권은 뭐다? 사고 파는 거. 소유권 당연히 중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빌리는 것도 전세로 빌리고 월세로 빌리고 땅 위를 빌리고 땅이 역할을 빌리고 지상권, 지역권도 빌리는 거니까 되는 거예요. 전세로 빌리고 월세로 빌리는 것도 되고 임차권도 된다고. 임차권도. 월세로 빌리는 것도.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등기 안 하고 전입신고하고 월세 사는 것도 중개할 수 있다. 월세 사는 건 그냥 다 중개할 수 있는 거야. 전세 사는 거나 월세 사는 거나 다. 그래서 사고 파는 거, 빌리는 거는 당연히 되니까 그거는 고민하면 안 되고 그냥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저당권도 당연히 된다라는 거예요. 저당권도. 이거 저당권. 자, 저당권은 왜 당연히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될까요? 소유권 뭐 당연히 되고 전세권 뭐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저당권은 왜 당연히 되냐면 임목 때문에. 만약에 저당권 중개할 수 없다 그러면 임목은 왜 들어와 있는 건데? 저당권 설정하는 거 중개하라고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임목. 그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저당권 설정과 관련이 있으니까 저당권은 당연히 중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금전소비대차의 부수, 금전소비대차에 꼽살이 껴있는 저당권도 된다는 얘기예요.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한 저당권도. 여기 이제 판례죠. 요거를 설명드려야 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채무자, 돈을 꾸고 채권자, 돈을 꿔줘요. 둘이 뭐 했냐면 1억. 얘가 빌려주고 빌린 거야.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계약. 그리고 얘가 1억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주지 않았죠.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얘 토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거야.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이 저당권은 1억 금전소비대차와 항상 함께 이루어져. 이런 경우 있나요? 돈도 안 빌려주면서 그냥 저당권만 설정하겠대. 그런 거 없다고. 당연히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이라는 건 항상 금전소비대차랑 함께 이루어져요. 그럼 또 이제 자, 이 상황에서 어떤 게 주가 되는 거고 어떤 게 부수가 되는 건데요? 핵심이 되는 게 주래. 자, 여기서 뭐가 핵심이 될까요? 돈이 핵심이에요.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빌리는 게 주, 핵심인 거야. 그죠? 얘가 주, 얘는 부수. 만약에 갑 입장에서 얘가 저당권 설정도 안 했는데 그냥 1억 빌려주겠대요. 그러면 자기 토지 담보를 안 맡겼지. 그냥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한 1,000만 원 정도, 100만 원이다. 그냥 빌려주잖아요. 담보 없이. 그런 것들. 지금 1억이 되니까 저당권 설정한 거고. 그러니까 저당권이 부수가 되는 거라고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저당권은 금전소비대차의 부수에서 항상 함께 이루어지니까 금전소비대차의 부수한 저당권도 된다. 그거야. 항상 함께 이루어지니까. 자, 세 가지 표현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 표현. 그냥 저당권 이렇게 나와요. 저당권. OX. 5. 저당권은 그냥 5.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한 저당권 저렇게 나와도 5 돼요. 그럼 질문. 금전소비대차 이렇게 나왔어. 금전소비대차. OX. X.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1억만 빌려준대요. 그건 가서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하면 그 저당권이 된다는 얘기지.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계약, 그건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거기 꼽살이 껴있는 저당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세 가지 표현만 주의하자. 저당권, O. 금전소비대차의 부수한 저당권, O. 금전소비대차, X.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X. 돈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리고 판례는 근저당권도 된대요. 근저당권. 저당, 근저당. 1억 확정 채무면 저당. 채권 최고 한도면 근저당. 요즘 다 근저당이죠. 채권 최고 한도를 설정해놔. 근저당.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데 가담법. 자, 이 세 가지가 용도가 똑같아.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는 거예요. 다만 등기 종류가 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가등기. 등기 종류만 다르지 용도가 똑같으니까 다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판례가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 이렇게 불러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 된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 등 담보물권에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이 들어가 있어요. 돈 빌려주고 담보로 잡는 건 다 된대. 저당이건 근저당이건 가등기 담보권이건 돈 빌려주고 담보로 잡는 거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그리고 이제 설명드릴 게 환매예요. 환매. 환매권도 된대요. 환매권. 환매 배우셨나? 민법 시간에? 안 배웠죠. 환매가 뭐냐면 다시 사는 거예요. 판 사람이 다시 산대. 그게 환매예요. 골 때리죠? 팔고선 지가 다시 사는 거야. 환매. 매매 계약할 때 이제 매매 때 배워요. 저게 민법 시간에도 나오고 등기법 시간에 등기가 되거든요. 또 세법 시간에도 배워. 또 저기 또 다 나와 막. 또 환매. 이렇게 돼요. 개념은 갑이 매도인, 매수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동시에 환매 특약을 넣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매매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놓는 거야. 내가 너한테 팔지만 다시 살게. 매도인이 다시 사는 거. 그 특약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 불러. 환매 특약부 매매. 예. 그럼 이제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요. 얘한테 등기가 된 거야. 환매 등기가 또 되는 거예요. 환매 특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기에서 부기 등기로 돼요. 환매 등기가 된 토지 이렇게 돼요. 환매 등기가 된 토지. 토지였으면 얘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왔는데 환매 등기가 된 채로 받아오게 된 거예요. 깔끔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만 받아온 게 아니라 환매 등기가 된 채로 받아왔어요. 환매 특약 때문에 환매 등기가 돼. 질문. 환매 등기가 된 토지 이거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매 등기가 된 토지래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 사유, 토지, 건물이면 국유, 사유 판단하자. 누구 거? 사유, 개인 거니까 된다. 환매 등기가 돼 있어도. 병이 병다시에게 팔아요. 이 환매 등기가 된 것도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설명만 잘하면 돼.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야, 네가 살려는 거에 환매 등기가 되어 있네? 환매 등기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라고 얘한테. 환매 등기가 돼 있으면 환매권자 얘예요. 갑이 매도인이 다시 사는 거잖아요. 얘가 이 환매권을 누구한테? 얘한테도 행사할 수 있어요. 등기가 돼 있으면 병이 누구한테 팔든지 간에 가서 환매권 행사할 수 있어. 그러려고 등기를 해놓은 거야. 다시 찾아오려고. 그래서 얘한테까지 가서
환매권 행사할 수 있어요. 소유권 상실. 야, 네가 이거 살 수 있고 그런데 환매권 행사하면 소유권 상실해. 설명해 주라고. 중개할 수는 있는 거다. 설명해 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 환매권을 팔아요. 갑다시에게. 이전, 양도 파는 거야. 계약으로 파니까 중개할 수 있다. 계약이니까. 이전 양도는 자 보세요. 그럼 얘가 이제 환매권을 사서 갑다시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얘가 환매권을 팔면 갑다시가 환매권을 사서 환매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근데 이전 양도는 계약으로 하니까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매는 일단 보이면 기본적으로 O 되는 거야. 환매가 보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O. 환매 등기가 된 토지 O, 환매권 O, 환매 계약 O, 환매 O 다 O. 근데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배워요. 안 되는 게 있어. 환매권 이 권리를 행사를 하겠대요. 환매권 행사. 이건 안 돼. 어떻게 나왔나 잘 봐야 돼요. 환매권 행사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형성권 혹시 배우셨나?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행사해요. 지금 이 갑이 환매권을 행사할 때 계약으로 행사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계약이 아니거든요. 행사하는 거는. 우리는 계약만 중개할 수 있어. 이건 계약으로 행사하지 않으니까 중개할 수 없다. 환매권 행사는. 다 온데 환매권 행사만 했어. 행사만. 우리 책에 60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줄에 나와요. 6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세 번째 줄. 환매권, 행사, 행위 등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환매권 행사. 행사하는 건 안 된대. 다른 건 다 온대. 어떻게 나왔나 표현을 잘 보셔야 한다고. 환매권 행사는 왜 안 된다고요?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이. 계약만 중개할 수 있다고. 그렇게요. 그래서 이제 환매 배우시고 하면 나중에는 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아시게 되지. 민법 시간에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모. 세모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런 건데 이제 세모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 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은 법정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유치권은. 그리고 법정지상권. 그리고 공부를 처음 하시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은 완전 달라요. 완전히. 지상권은 그냥 O. 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은 세모. 법정지상권. 법정자가 들어감으로써 완전 딴판이 된 거야. 유치권은 그냥 유치권 나오지만 법정자가 생략돼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 유치권. 이렇게 되죠. 유치권. 갑이 건설업자. 집을 리모델링 했어요. 공사대금 1억 나왔는데 집주인이 대금을 안 줘. 어떻게 하냐면 받을 돈에 기해서 1억 받을 게 있잖아요. 점유를 해요. 받을 돈에 기해서 점유하면 보통 현수막 걸어놓는데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신축 중인 건물 막 보면 막 걸려있고 하잖아. 현수막.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 걸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받을 돈에 기해서 점유하면 이 권리가 생겨요. 돈 줄 때까지 집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성립, 설정. 중개가 안 돼. 왜? 계약으로 생기지 않았거든요. 갑이랑 건물주가 둘이서 계약으로 유치권이 생긴 게 아니라 얘가 그냥 점유했더니 현수막 걸었더니 생겼어요. 당연히. 우린 뭐만 중개할 수 있다? 계약만. 계약이 아니잖아. 중개가 안 돼요. 얘가 팔아요. 병에게. 유치권, 이전, 양도 파는 거야. 뭘로? 계약으로 중개할 수 있네. 계약으로 하는 건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는지 잘 봐야 된다고요. 성립, 설정 안 되고 이전, 양도 되고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세모에 넣어놓기를 한 거예요. 표현들을 잘 봐야 된다고. 유치권, 설정 성립 안 된다. 계약으로 생기진 않으니까. 이전, 양도는 된다. 계약이니까. 법정지상권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일단 이런 거죠. 토지도 갑소유, 건물도 갑소유.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이 있고 건물에다가만 가능해요. 건물 등기부 따로 있으니까 돈을 안 갚아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누가 샀냐면 병이.
낙찰을 받게 된 거야. 이 건물을. 질문. 경매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언제죠? 경매로 건물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 경매로.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시. 2번 매각대금 완납 시. 2번 경매는 등기 없어도 돈만 다 내면 소유권 취득. 매매는 등기 받아와야 돼. 경매는 완납. 얘가 돈 완납 소유권 취득. 토지는 계속 갑소유. 저당권이 건물에만 설정돼 있으니까 건물만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토지는 경매로 안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 이것만 딱 놓고 보세요. 이것만. 갑 토지에 경건물. 그러면 남의 땅에 건물을 짓고 있으려면 승낙을 받아와야 되겠네. 아까는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이잖아. 남의 땅에 자기 건물이면 승낙을 받아와야 된다고요. 둘이 어떤 계약 관계가 있지 않잖아요. 그죠? 병이 갑 동이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계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돈을 안 갚아서 이런 일이 생겼지만 그래도 뭔가 근거가 없다 그러면 얘가 건물을 치우라 그래. 야, 내 땅이야. 치워. 그러면 누가 이걸 낙찰받냐고요? 안 받지. 그래서 이제 보세요. 얘가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1 플러스 1이에요. 1은 건물 소유권, 플러스 1은 법정지상권이 그냥 생겨버리네. 이게 돈만 갖다 냈더니 그냥 생겨버려요. 성립, 설정. 요 부분을 그냥 빌리는 거로 보는 거야. 갑으로부터 땅 위를 그냥 당연히 빌리는 거로 보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냥 당연히 생기니까 중개할 수가 없어요. 돈만 냈더니 그냥 생겼어. 1 플러스 1이니까. 따라왔는데 어떻게 그냥. 중개할 수는 없다고. 계약이 아니니까. 돈 냈더니 생겼잖아. 병이 병다시에게 팔아요. 이 법정지상권 팔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전 양도가 되거든. 그러면 파는 거는 뭘로 팔겠다? 이전 양도는 계약이니까 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모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결론은 너무 간단해.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건 제발 잘 보셔야 한다.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건.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건 설정, 성립, 생기는 거래요? 안 돼. 이전, 양도는 되고 나눠보면 되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나눠보는 거는. 질문. 법정 저당권도 있어요. 자, 아까 그냥 저당권은 5잖아요. 얘는 세모가 아니라 5예요. 저당권은. 근데 법정 저당권은 또 달라요. 그럼 법정 저당권 설정, 성립 그러면 X. 법정 저당권 이전, 양도 그러면 5 된다. 역시 법정 저당권 뭔지 몰라도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건 똑같다. 제발 나눠보자. 그렇게 유치권은 법정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X 중개할 수 없는 거 X 안 되는 거 질권이 안 돼요. 질권은 왜 안 되냐면 부동산을 객체로 하지 않거든요. 전당포예요. 우리 전당포에서 중개할 거 아니잖아. 그죠? 전당포니까. 그리고 점유권도 일단은 안 된다고 하셔야 돼. 점유권도 X. 왜냐하면 사실상 지배하면 생기는 권리. 제가 분필 점유권자.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주택 매매 계약이에요. 어떤 권리가 넘어간다고? 소유권. 주택 매매, 소유권.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했네. 매수인이 집에 들어갈 거 아니야. 살라고. 들어가면 점유권은 생겨요. 지가 들어가서. 지배하면 생긴다고요. 제가 아까 분필 지배하면 제가 분필 점유권자. 매수인이 들어가면 점유권 생긴다고. 주택 임대차면요. 임차권이 넘어가. 임차인이 집에 들어가네. 월세 살라고 점유권은 생겨요. 그럼 점유권은 우리가 중개해 준 게 아니라 중개 의뢰인이 자기들이 들어가서 생겼다고. 제가 분필을 점유하면 점유권이 생기듯이 자기들이 들어가면 생기니까 중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근데 이렇게 하죠. 질권에서 지읒, 점유권에서 지읒을 따와서 에이 지지 하는 거예요. 중개하면 안 되니까 에이 지지. 이렇게. 질권, 점유권, 지지, 에이 지지. 중개하면 안 되니까 지지. 그리고
분묘기지권.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우셨나요? 분묘기지권? 분묘. 자, 분묘. 배웠으니까. 분묘.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고 장래의 묘소리예요. 가묘. 쉽게 설명드리면 묘자리. 그 분묘가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분묘는 반드시 시신이 안장돼 있어야 돼. 그럼 다른 거? 평장이나 암장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신도 안장돼 있어야 되고 봉분도 있어야 되죠. 봉분도. 그러면 그게 분묘가 되고 그걸 갖고 있을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럼 분묘기지권은 그 분묘의 시신이 안장이 돼 있는 거야. 거래가 될까요? 안 되지. 그걸 누가 사겠어. 분묘나 분묘기지권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상태니까. 묘자리면 거래가 될 수 있겠죠. 묘자리면 그게. 근데 분묘라고 하면 시신은 안장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건 거래가 안 된다. 분묘나 분묘기지권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무체재산권도 안 되죠. 변리사가 먹고 사는 걸 말해요. 뭐냐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변리사가 먹고 사는 거. 최근에 문제가 된 건 뭐였는데? 최근에 저작 인격권. 그런 것도 다 무체재산권이에요. 저작권과 저작 인격권도 다르대요. 저도 처음 알았네. 저작권도 있고 저작 인격권도 있고. 저작 인격권은 뭐냐면 네이버 찾아보면 나오죠. 뭐 프로야구나 뭐 배구나 뭐 프로 스포츠에서 응원가들 노래 개사해서 만들거든. 노래를 개사해서. 그 개사를 하면 그 원곡자의 인격이 침해된대. 내가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닌데 기분 나쁘대. 그래갖고 소송 걸렸었잖아. 프로야구. 그것 때문에. 근데 졌어요. 작곡자들이 졌어. 그래갖고 이제 이것 때문에 소송 걸려갖고 한동안 안 했거든. 응원가를 다 이제 빼고. 근데 이제 져갖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심에서 졌어. 뉴스에 나왔어. 그래서 뭐 프로야구장에서 이제 응원가 들을 수 있나 나오더라고. 그게 이제 저작인격권. 개사하면 인격이 침해된대. 골 때려. 저작권은 뭐 표절하는 거 그런 거고요.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한 번씩 들어는 봤으니까. 누가 먹고 사는 거? 변리사가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 책에는 안 나왔는데 중개대상 행위라는 게 있어요. 중개대상 행위. 얘는 왜 안 나냐면 너무 쉬우니까. 뭐만 중개할 수 있냐면 계약만 중개할 수 있어요. 계약이 아니면 중개가 안 돼. 예를 들어서 경매 중개가 안 돼요. 상속 중개가 안 돼요. 경매는 돈만 내면 되거든. 상속은 죽으면 돼. 계약이 아니잖아요. 계약만. 아까 보세요. 이것들 법정지상권도 이전 양도, 유치권도 이전 양도, 환매권도 이전 양도 다 뭘로 한다? 계약으로. 계약만 중개할 수 있다고 우리는. 경매나 상속은 계약이 아니니까 안 되더라. 근데 모든 계약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채권 계약이 있고 그리고 물권 계약도 있어요. 채권 계약, 물권 계약. 채권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만. 우리 민법 시간에 이 세 가지만 시험범인데. 증여, X. 사용대차, X. 이네들도 계약인데 안 되거든요. 무상이야. 증여는 공짜로 주는 계약이고요.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계약이야. 유상이어야 되지. 무상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물권 계약이 다시 두 가지인데 무슨 물건을 설정하는 계약도 있고 되고 무슨 물건을 이전하는 계약도 있어요. 다 돼요. 설정 계약, 이전 계약 다 돼. 설정 계약, 이전 계약. 그래서 넣어주면 돼요. 전세권, 물건이거든요. 저당권, 이런 물건들을 넣어주면 되겠다.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이전 계약 다 되고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 이전 계약 다 되고 물건들을 넣어주면 된다고요. 설정 계약, 이전 계약이. 다만 자 보세요.
유치권 설정 계약 돼요, 안 돼요? 유치권 설정 계약 안 되네. X. 왜? 세모였잖아. 유치권은 세모. 저기 설정 성립은 안 된다고. 설정 성립. 설정 성립 X. 유치권 이전 계약이면 될 텐데. 유치권은 세모. 유치권만 제발 주의하자. 설정 성립 안 되고 이전 양도 되고 질권은 어차피 지지 안 되잖아요. 유치권만 주의하면 되고 결론은 계약만 중개할 수 있는데 모든 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리고 물권 설정 계약, 물권 이전 계약 이런 것들. 다만 유치권은 세모니까 유치권 설정 계약 X, 유치권 이전 계약 O 그렇게 유치권은 세모니까. 보세요. 이제 59페이지 책을 한번 볼게요. 책을 보면 파란색 5번 중개 대상인 권리에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소유권 그냥 당연히 된대. 소유권 당연히 된다. 소유권. 그 다음 그 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도 그냥 당연히 된대. 그냥 당연히.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가 가담법에서 배우는 거고 역시 돈 빌려주고 담보로 잡는 거란 말이에요. 저당권 친구들은 다 된다고.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니까.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도 되죠. 월세로 빌리는 것도 되고. 임차권은 뭐라고 전화해야 돼? 등기, 유무, 불문. 등기를 안 한 것도 중개할 수 있다고요. 임차권은. 그 다음 부동산 환매권도 O. 환매권도 O. 환매도 일단 다 O. 뭐만 X? 아까 환매권 행사만 X였잖아요. 그렇게. 근데 밑에 이제 동산 질권, 질권은 지지 안 되는 거고 질권은 무채지상권도 X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넘겨보면 점유권도 안 되고 사실상 지배하면 생기니까 점유권 X. 그 다음 60페이지 메인의 두 번째 줄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법정저당권. 자, 분묘기지권은 그냥 무조건 X예요. 근데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가지는 세모 표시를 해놔야 돼. 세모 표시를. 법정자가 들어가는 건 세모 표시. 질권은 분묘기지권은 그냥 X. 분묘기지권은 얘는 O가 되는 경우가 없다고. 근데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세모라고요. 왜냐하면 X라고 되어 있지만 읽어보면 양도가 되면 된다고 또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설정 성립인지 이전 양도인지 나눠보란 얘기니까 세모. 유치권 세모, 법정지상권 세모, 법정저당권 세모, 분묘기지권은 X.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줄을 보세요. 그러나부터. 동그라미 3번 세 번째 줄 그러나부터. 자, 이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경매 상속 안 되죠? 안 돼.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상속 받은 토지, 상속된 토지 돼요, 안 돼요? 되죠. 상속된 토지는 상속이 끝난 거잖아. 경매 상속이 안 된다는 거지 상속이 이미 끝나버리면 된다고요. 상속이 끝나버린 거는.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잖아요. 토지인데. 그러니까 뭐를 물어봤나? 잘 봐야죠. 그럼 질문. 진짜 어려운 거. 자, 이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래요. 돼요, 안 돼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되죠. 왜? 토지잖아. 토지. 토지니까 되는 거지. 법정지상권 성립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토지를 물어봤잖아. 뭐를 물어봤나? 잘 보자. 낚이지 말고. 토지 건물이면 어떻게 하자? 국유, 사유 판단하자. 제발. 토지 건물이면 국유, 사유 그것만. 국가 거 안 되고 개인 거 되고 이게 지금 국가 게 아니잖아. 이 토지가 국가 거예요? 아니라고. 국가 거는 공용수용 된 토지 그거밖에 없다니까. 소유권 빼앗기는 건. 아니, 법정지상권이 성립돼 있어도 개인 건데 된다. 오. 이유는 토지기 때문에 그것만. 낚이지만 않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대상 물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한 문제. 자, 용어의 정의에서 필수 세 가지 뭐였죠? 공인중개사 뭐였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개업은 뭐였죠? 중개업.
다른 사람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다른 사람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중개요. 등록한 자는 개공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자.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외우기도 와 쉽지가 않아. 진짜 쓰라고 나오면 못 쓸 것 같아.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나마 보면 기억이 나겠죠. 그 다음 중개대상물은 국유 사유 판단하자. 토지 건물은 국가 거 안 되고 개인 거 되고 아니 그것만 잘 보면 되는데 뭐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 그렇게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넘어가서 공인중개사에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82페이지에서 자격제도 자격 시험 내용인데 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시험에서 거기 82페이지에서 시험 시행 주체에서 파란색만 좀 별표를 칠해놓고 파란색 82페이지에서 네 번째 줄 파란색 원칙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시도지사 예외가 국장 원칙 누구?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누군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줄여서 시도지사 예외가 누구다? 국장. 그럼 질문 시도지사 국장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국장. 근데 누가 원칙이라고요? 시도지사. 원칙이 국장이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원칙이야. 바꿔치기 잘하겠지. 왜? 높은 사람이 원칙 같잖아. 그게 아니라고. 시도지사가 원칙, 국장은 예외. 그리고 옆에 83페이지에서 응시 자격은 시험 못 보는 사람 2명만 적어놓으면 되죠. 우리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이 2명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응시 결격 사유라고 불러요. 시험 못 보는 사람 2명. 첫 번째 자격 취소. 자격증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3년간 시험 못 봐요. 두 번째 부정행위. 컨닝에서 걸린 거야. 현장에서 걸리면요 5년간 시험 못 봐요. 부정행위 플러스 5년. 숫자 바꿔치기도 많이 했겠죠. 자격 취소가 플러스 3년, 부정행위는 플러스 5년. 부정행위는. 그리고 부정행위는 얘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무효. 그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에요. 시험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 그 처분.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무효로 하고. 시점도 봐야 돼.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 2명 빼놓고는 시험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시험에서 컨닝에서 걸리는 게 없어. 그럼 저 부정행위는 주로 뭘까요? 부정행위로 5년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행위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땡 쳤는데 답안지 안 낸 거. 땡 치면 바로 내야 돼. 그만하세요. 딱 그만하고 끝내야 돼. 시험 답안지 걷는데 막 붙잡고 막 쓰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해요. 땡 칠 때까지 마킹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 시험에서. 시간 내에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시간 내에 못 푼다. 아무 의미가 없네. 그래서 시간 내에 푸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 시간 내에.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교론 계산 문제도 막 제끼라고 하는 거야.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그 학교론 계산 문제 잘못 손댔다가는 시간이 와장창 걸리거든요. 괜히. 그러니까 이제 제끼고 나중에 시간 나면 풀자 그렇게 하는 거지. 시간 내 푸는 게 중요해서 그게 부정행위로 간주되거든. 시험도 무효로 되고 그리고 5년간 또 시험 못 보니까 감독관이 자기 답안지에다가 오자를 써 빨간색으로. 그럼 5년간 시험 못 보는 거야. 제가 시험 볼 때도 옆에 분 당했어. 오자 쓰는데 그 사람 그게 뭔지 모르더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5년간 시험 못 보는 거지. 깜짝 놀랐겠죠 그분. 그냥 뭐 시험 못 보는 줄만 알겠지. 그냥 5년간 시험 못 보는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답안지 좀 늦게 냈다고 해서 5년간. 그게 부정행위 됐고, 이 2명 빼놓고는 다 시험 볼 수 있으니까 83페이지 메뉴에 성별, 학력, 연령 다 제한이 없어요. 질문,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외국인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과자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볼 수 있어. 다. 집행유예 받았다. 아예 볼 수 있다고. 감옥에서도 볼 수 있어. 다 볼 수 있어.
2명 빼놓고는. 이렇게 되시면 되고, 시험 방법 및 일부 면제는 넘어가고요. 시험 일부 면제는 간단해요. 1차 붙어야 1차가 면제가 되는 거야. 질문 드려볼게요. 변호사가 1차 시험 면제가 될까요? 변호사인데? 안 되죠. 변호사도 봐야 돼요. 됐고, 1차 면제되려면 1차 붙어야 된다고. 이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됐고, 그렇게. 뭐 세무사 시험은 세무공무원들 뭐 1차 면제되고 그런 거 있을 텐데.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어. 똑같아, 그냥 무조건. 1차부터 딱 봐야 돼, 똑같이. 84페이지, 시험 과목 넘어가셔도 되고, 우린 2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 1차에 있는 민법이 중요하다. 그 다음 84페이지에서 시험 시행 공고는 첫 번째 줄 1회 이상 시행한다고 돼 있네. 84페이지에서 파란색 5번. 파란색 5번의 첫 번째 줄 1회 이상 동그라미 1회 이상. 2번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1회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1회 이상이니까 2번 본 적도 있다고.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15-1회, 16회 그렇게. 15회 때 문제가 개판이어서 데모했더니 한 번 더 봤어. 봄에. 15-1회, 16회 그렇게요. 되고. 그래서 보통 15회 때 시험 붙었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꽤 옛날에 붙었죠. 15회 때. 15-1회야. 15회 때 붙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15회 때 붙었다 그래. 15-1회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 왜냐면 15회 때는 한 학원에서, 그때는 수강생이 300명, 400명 있던 시절인데, 한 학원에서 한 명 붙으면 공부 잘하는 학원이에요.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제 시험을 본 거죠. 그렇게 어려웠어요.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었어. 지문이 너무 길어갖고. 미친놈들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한 학원에서 한 명을 못 붙었다니까.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붙은 사람은 다시 시험 안 봐도 붙은 거예요? 붙었죠. 그래서 그분들은 떨어진 분들만 다시 보는 거지 이제. 2차만 하는 분들은 그냥 2차만 다시 보는 거고. 그렇게요. 그래서 그때 붙으면 이제 15-1에 붙으면 이제 15회 때 붙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요. 그래서 15-1회부터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졌어. 15회 때보다는 쉬웠지만 최근 경향으로 완전히 바뀐 거지. 이제 15회 때를 기준으로 옛날 문제, 운전면허식 문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문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도가. 뭐 그렇게 됐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 문제가 개판되는 바람에 토공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이제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오게 됐고, 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1회 이상. 그리고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다는 걸 보셔야 돼. 두 번째 줄에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서 당의원도 시험을 안 볼 수도 있겠다. 시험 2번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그렇게. 그리고 응시원서 등은 밑에 파란색 6번. 응시원서 내야 되고 돈도 내야 된대요. 돈도 내라. 응시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자, 돈 내는 거는 총 6가지가 있는데 외우셨나요? 그 중에 3가지를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돈 내는 거 3가지. 이렇게 기억을 해야지. 자, 시험 보는 거 중요하잖아. 시험 볼 때 돈 내고 붙었어요.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그죠? 돈 벌면 지점 두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그렇게 3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나머지 3가지는 증들 재교부니까. 얘도 하도 많이 해서 나중에 그냥 외우게 돼.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3가지.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 둔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3가지.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나머지 3가지는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 재교부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내는 거고, 일단 시험 볼 때 돈 내는구나. 1차, 2차 종합으로 하면 28,000원 내야 돼요. 28,000원. 그리고 85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 응시수료 반환까지만 오늘 볼게요. 반환까지 해서 박스에서 동그라미 3번, 4번, 5번만 잘 보시면 돼. 3번, 4번, 5번만 동그라미 치라고. 3번은 접수 기간 내 취소하면 전부 반환이래요. 접수 기간 내. 4번은 접수 마감일이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60% 반환. 5번은 그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을 11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반환. 그럼 질문. 접수 마감일 취소하면 몇 프로 반환? 접수 마감일 취소는 100% 반환.
왜? 접수 마감일 취소는 3번에 있는 기간 내 취소하는 거니까. 4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라고 돼 있잖아.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접수 마감일부터 7일이 아니라 접수 마감일 취소는 전부 반환.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60% 반환. 그래서 접수 마감일 취소는 전부 반환이다. 그거 한 가지만 주의하자. 그래서 정말 치사하게 나오면 4번을 접수 마감일부터 7일 그럼 X라고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취소하면 60% 반환 그런 것들. 접수 마감일 취소는 전부 반환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87페이지를 잠깐만 보세요. 87페이지에서 수험자 유의사항의 5번을 보세요. 87페이지 수험자 유의사항 5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시험을 못 본대. 시험 못 보는 사람 한 명 더 있네. 이미 자격증 딴 사람도 시험 못 봐. 자격증 딴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요. 접수가 안 돼. 큐넷 들어가서 이게 접수를 해야 되는데 자격증 땄으면 접수가 안 돼요. 그렇게요. 접수가. 그래서 몇 년 전에 다른 학원에서 어떤 분이 접수를 8월 달에 하나요? 그때 하는데 이제 접수하려고 하는데 접수가 안 됐어.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접수가 안 되니까. 학원이 발칵 뒤집혔다고 접수가 안 돼서. 그래서 큐넷에 전화 걸어서 막 물어봤더니만 이미 붙었어 시험에. 그걸 본인이 몰랐던 거야. 모르고 무려 1년 동안을 학원을 다닌 거죠. 거의. 추가 합격으로. 추가로. 추가 합격은 개별적으로 통지해줘요. 이게 공고가 안 나와. 개별적으로. 그리고 누가 그거 확인해봐. 그 핸드폰이 바뀌었나 봐요. 연락 못 받아서. 몇 년 전에 붙은 거야 추가로. 그리고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해야겠다 했는데 이미 붙어갖고 접수가 안 된 거. 그래서 그냥 다시 집에 갔어 그냥. 그런 일도 있어. 별의별 일 다 있어. 나는 어쨌든 아무도 부러워하진 않더라고요. 추가로 붙었을 때 알았으면 되게 좋았겠지. 근데 1년 동안이나 쇠가 빠지고 공부하고선. 제가 그분을 왜 기억하냐면 학원에서 모의고사 봤는데 그분이 1등을 해갖고 선물 주는데 제가 시상을 해줬어요. 이렇게 선물 주더라고요. 그 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상품권 제가 이렇게 전달고 했는데 그분이 공부를 이렇게 잘했던 분이죠. 어쨌든 뭐 그런 일도 있더라. 됐고 아마 여러분은 접수가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